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문제.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원래, 이 두 사람에게 표를 주고 지지율을 나타나게 해 주었던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진영,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쩌자는 것일까요? 보수는 이래서 망하는 것이다. 한두 번 보았냐? 라고 절망을 하고 등을 돌리는 유권자들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등 돌리는 유권자가 안 보입니까? 저는 제목을 김문수의 발톱, 한덕수의 분노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문수 후보, 제가 겪어본 김문수 후보, 어떻게 보면은 노동운동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보수 진영의 아이콘이 되다시피 한 그러한 인생 여정, 정치 여정을 겪어왔는데 어, 한 번도 스캔들 없고 시비 없고 젠틀한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인상을 저는 갖고 있고 또 두 분과 방송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면서 느낌이 참 선량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문수의 일면만을 본 것이고 다른 한편 김문수에게도 발톱이 있다. 그 발톱은 평소에 숨겨놓고 있다. 다른 건 몰라라. 애권은 그렇게 호락호락 양보하거나 단일화에 쉽사리 응해서 지금까지 애썼던 것을 그냥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게 헌납하듯이 양보할 생각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대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특히 국민의힘과 무당층의 유권자들 중 10명 중 9명이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를 하고 일단 경선을 이기려면 단일화라는 말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는 발톱을 숨겨야 되겠구나. 대권을 움켜쥐기 위한 그 발톱, 그것을 숨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도 자신이 꼭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쓰게 좀 바꿔놔야 된다. 김문수가 겪었던 우리나라 정치, 김문수가 겪었던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우리나라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 본인이 국가 정체성 그 이데올로기의 투쟁의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것을 절절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다른 사람 손에 양보해서는 안 되고 내가 꼭 대권을 움켜쥐어서 내가 봐온 이 정치판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김문수의 발톱인 겁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움켜줄 때까지는 내 이 발톱, 나의 야망, 이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겠다. 다른 한편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한덕수 후보의 분노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총리를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당정 회의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국회 본회의에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해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야당 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여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31번에 걸친 줄타nek 줄타nek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시커먼 속마음과 당리, 당략, 사리, 사욕, 개인의 영달, 오로지 자신의 공천권이 어디로 가느냐만 주시하고 있는 그 눈빛, 이것들에 대한 더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한덕수 후보에게는 있는 겁니다. 정치권을 확 뒤엎어 버리지 않고서는 경제 회복도 불가능하고 청년 세대의 미래도 암담할 뿐이라고 한덕수 후보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덕수 후보의 출마 선언문에 보면은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뀌어서 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한덕수 후보가 일국의 국무총리로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나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들딸뻘 해당되는 국회의원들한테 당했던 온갖 수모,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총리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는 그 수모를 겪으면서 한덕수 후보는 자신에게 대권의 기회가 오면 대선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나라 정치 풍토는 반드시 홍골탈퇴를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만기칠람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모든 일에 이리저리 관여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협치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놓고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은 여의도에 있는 이재명이나 용산에 있는 윤석열이나 마찬가지 아니었는가.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여의도의 일방 독주와 용산의 일방 독주를 그렇게 한 곳으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아울러 했을 겁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만난답니다. 김문수, 한덕수. 어제 밤 늦게 그렇게 만나기로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월 7일 오후 6시. 제가 토끼와 거북이에 늘 비유를 하는데, 토끼, 이재명,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벌어져 있는데, 잘 뛸 줄 아는 이재명은 이미 출발선을 떠나서 한참 이 운동장을 두 바퀴, 세 바퀴 이상 앞서 돌고 있는데, 거북이 진영은 누가 선수로 나설 것인지 결정도 안 돼 있습니다. 출발선은 고사하고 누가 선수로 뛸 것인지 결정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6시에 누가 출발선에서 이제 마지막 그 선수가 되어서 뛰기 시작할지, 거북이가 뛰는 거는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겠죠. 6시에 합의를 한다. 전격적으로 합의가 될지 결렬이 될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경선 때 했던 단일화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보수 진영에 압박을 하자 김문수 후보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는 전 당원에 대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오늘 중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해 놓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경북에서 진행 중이었던 자신의 일정을 전면 중단을 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도부가 개인 말고 전당원 뭐 단일화 찬반 투표 이 조사 중단하라 이런 조건을 내걸기는 했습니다만 원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에 실패할 때는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가상 3자 대결 이제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굳은자, 이준석 굳은자. 다만 국민의힘 쪽에 한덕수냐 김문수냐 이걸 놓고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재명은 49.8, 49.7 이렇게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얻었고 한덕수는 30.8, 김문수는 29.1 두 사람 격차가 1.7%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은 6.1% 혹은 7.4%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여론조사와 대동소이한 그 추세가 역시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재명 대 국민의힘 쪽 한덕수가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를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본다면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차이는 20%포인트 차이다.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5월 29일 그리고 5월 30일 있습니다. 사전투표까지는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20일 동안에 20%포인트 격차 잡을 수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유세 도중에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국민의힘 당에서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 일정을 중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당이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이럴 거면 경선을 왜 3차례나 했나? 저는 경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다. 거기까지만 말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당대회 소집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 10일,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일과 겹쳐서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해 놓고 있는데요. 그 전당대회 소집 이유를 밝혀라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대비한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 한덕수 후보가 이기면 그분을 우리 당 후보로 만들어야 하는데 절차상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전당대회를 미리 소집해두지 않으면 단일화 후보를 뽑고도 우리 당 후보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상범 당 단일화 위원장이 오전 10시, 어제 오전 10시 단일화 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참석을 거절해서 1차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마음 얘기가 뼈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당에서 단일화를 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 얘기예요. 김문수 후보 본인이 단일화를 들고 나와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이제 후보가 됐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렇게 생각과 발언이 달라서야 되겠느냐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밤 늦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현승 전국위원회 의장 명의로 소집 공고를 냈는데요. 8일, 9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제15차 전국위원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제6차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아무튼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금은 당 대표인 셈이죠. 오늘 전당원 단일화 찬반 조사하겠다. 김문수 후보가 신의를 깨면 배신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홍준표 전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역성을 들면서 당 최종 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 해산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권영세를 비대위원장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 대한 전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김문수 후보는 곧장 반응을 보여서 그 당 비상대책위원회 해산권에 관한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를 했고요.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만약에 당 외부 인사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쏟아부은 선거 자금을 당이 변상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국민의힘 원래 후보가 11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그 후보들이 그동안 쓴 경선 과정에서 쓴 선거 비용이 약 50억쯤 될 것이다. 그 비용을 변상하라. 왜? 당 외부 인사와 단일화를 한다면. 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권영세, 권성동, 쌍권 당 지도부가 김문수를 만나러 대구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단일화 일정을 협의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김문수가 대구에서 올라와 버린 거죠. 한덕수 예비 후보는 빅텐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쪽으로 가서 댁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사법살인이다, 3차 내란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증평의 전통시장을 방문을 한 자리에서 과거 조봉암, 김대중 이런 분들을 거론하면서 조봉암은 사법살인을 당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자신의 처지에 빗대고 있는 거지요. 사법살인, 3차 내란, 이 대법원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내란 프레임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이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여론이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초강경 모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조희대 탄핵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그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는 그 동행하는 수행원을 포함한 당직자들에게 서류 물품 일체 받지 마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현장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들에게 불상의 사람이 전달하는 일체의 서류 등 물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석컨대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잘못하면 주의하라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송달이 안 되면 다시 공판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고 2번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이재명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고 그때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형사 7부의 선고라고 하는 것은 유죄 선고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대 기득권과 싸우는 중이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없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교묘한 수사법인데요.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거대 기득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해야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여의도의 공룡 기득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라고 했던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갔냐라고 한 그 이재명의 지적은 국민의힘 쪽에 핀 지적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본다고 합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법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안 되고 발효가 되면 이재명은 면소 처분을 받습니다. 소송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면소. 현실화되면은 이재명 재판은 없던 일로 됩니다. 뭐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 내부가 이렇게 일극체제 한 목소리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신에 추미애나 정청래 같은 사람을 백업 후보로 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그쪽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앙 혹은 재명인의 마을 이런 곳에 백업 후보 관련 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법원 판결로 후보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하다. 거론되는 인사로는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한대 이런 이름들입니다. 김동연, 김경수는 거론되고 있지 않는데요. 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는 이제 이 플랜 B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무소속 대신에 조국 혁신당 후보로 등록하면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은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